안녕하세요. 하늘다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보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보조사와 부사격 조사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보조사와 부사격 조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이 비슷하고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의 사전적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은, 는, 도, 만,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따위가 있다. 조사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조사의 활용 범위가 체언, 부사, 그리고 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체언과 부사, 어미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조사 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공부했던 격조사와 접속조사는 체언하고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하고만 결합할 수 있죠. 이게 격조사와 접속조사입니다. 그런데 보조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에 다 결합할 수 있고, 그리고 부사와 어미에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조사는 이게 중요한데요. 어떤 성분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이게 보조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조사는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다른 격조사나 접속조사에 비해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조사의 수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문들이 보조사에 대한 예문들인데 이 예문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조사의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보조사는 단순히 특별한 의미만 더해주는 것이 아니고 격조사의 역할까지 하면서 특별한 의미까지 더해줍니다. 이전 영상에서 격조사는 그 격조사가 붙은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성분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조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문장 안에서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가 없다. 그러면 이 문장 안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가 밥을 먹는다. 이 문장에서는 주격조사 가, 목적격조사 을이 있죠. 그래서 수지가가 주어고 밥을이 목적어라는 것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지도 밥은 먹는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여기서는 주격조사 이가가 없고 목적격조사 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없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 문장에도 주어와 목적어가 있죠. 그 역할을 이 보조사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사는 단순히 특별한 의미만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격조사의 역할도 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나는 학생이다. 이 문장에서 는은 보조사인데 나와 결합해서 이 문장의 주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격조사의 역할을 하면서 또 내가 이 문장의 화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격의 역할도 하면서 특별한 의미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볼게요. 민호가 물은 마셨다. 이 문장에서도 은은 보조사인데 물과 결합해서 어떤 것을 마신 행동의 목적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은 마시지 않았지만 물만큼은 마셨다. 좀 이런 강조의 의미까지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격의 역할도 하면서 특별한 의미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비도 온다. 이 문장에서 도도 보조사인데 비와 결합해서 주어의 역할을 하면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비까지 온다. 이런 추가적인 의미까지, 특별한 의미까지 더해주고 있죠.
그래서 격의 역할도 하면서 그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면서 또 특별한 의미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빵도 먹었다. 여기서도 도가 빵과 결합해서 그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추가의 의미까지 더해주고 있죠. 나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여기서까지는 언제와 결합해서 그 부사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주격이라고 해놨네요. 이게 주격이 아니고 부사격입니다. 그리고 의미도 틀렸네요. 이게 추가와 마지막 하나가 아니고 그 어떤 범위와 그 범위의 마지막, 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지는 언제와 결합해서 어떤 것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냐, 이렇게 그 동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면서 또 그 범위의 마지막이라는 의미까지 더해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범위의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죠. 햇볕이 뜨거운데 바람마저 불지 않는다. 이때 마저는 바람과 결합을 해서 그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때 그 주어의 역할, 바람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것도 없는데 바람도 그 추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라는 의미까지, 이렇게 주어의 역할도 하고 새로운 의미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힘조차 없다. 이때조차도 힘과 결합을 해서 그 힘이 없다와 같은 그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에 추가로 해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라는 좀 극단의 상황까지, 이런 의미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어? 이때부터도 언제와 결합을 해서 형용사 있다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 있었는데 그 장소에 있었던 시간을 설명해 주니까 형용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 부사어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범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터까지, 그래서 어떤 범위의 시작, 시간 범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사는 그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격조사의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나중에 이제 또 공부를 할 때 격조사가 없는데 문장 성분은 어떤 걸로 표현을 하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조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까 사전적 의미에서도 봤지만 체언, 부사, 어미 뒤에 붙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었죠. 예문을 볼게요. 나는 학생이다. 그것도 힘들다. 샘만 새고 눈 떠. 여기서 는, 도, 마는 각각 보조사인데 명사 나와 결합했고 대명사 그것과 결합했고 수사 셋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체언과 결합을 한 거예요. 다음으로 빨리도 온다. 나도 가끔은 도서관에 가. 이 예문에서는 부사 빨리와 결합을 했고 부사 가끔과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와도 결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보통 집에서 쉬어요. 예쁘구먼 그래. 주말에 보통 영화를 본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한다. 이 예문들에서의 요와 그래, 든가는 보조사인데 아마 이 보조사들은 여러분이 좀 생소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사는 보통은 명사 뒤에 붙기 때문에 명사 뒤에 붙는 것이 조사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잘 모르는 그 어미 뒤에 붙는 조사 같아 보이지 않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들은 대부분 보조사예요. 좀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다 그 조사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 쉬어의 어가 어미인데 이 어미 뒤에 그 보조사 요가 사용됐고, 예쁘구먼의 구먼도 어미인데 이때 이 어미 뒤에 보조사 그래를 사용했고, 그리고 영화를 본다, 잠을 잔다, 이때 니은다가 어미인데 이 니은다 뒤에 보조사 든가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미 뒤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는 체연과 부사, 어미 뒤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고 부사격 조사는 그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인데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보조사와 부사격 조사 모두 다 의미를 더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격 조사의 큰 기능은 부사어를 만드는 격의 역할을 하지만 단순히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좀 의미까지 더해줍니다. 이렇게 보조사와 부사격 조사는 의미를 더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보조사는 주어도 만들 수 있고 목적어도 만들 수 있고 부사어도 만들 수 있지만 부사격 조사는 반드시 부사어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부사격 조사기 때문에 부사어만 만들 수 있고 다른 어떤 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문장 성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좀 예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나도 학생이다. 나는 빵도 먹었다. 어머니께서 형에게 용돈을 주시고 나도 용돈을 주셨다. 기역부터 디귿까지는 공통적으로 그 보조사 도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기역에서는 나도 학생이다. 여기서는 내가 학생이다와 그 나도가 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빵도 먹었다. 여기서는 빵도가 그 빵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귿에서는 어머니께서 형에게 용돈을 주시고 나도 용돈을 주셨다. 여기서는 나에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나도가. 그래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는 주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목적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사어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에 따라서 역할이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리을부터 비읍까지 예문을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 나는 형을 인생 선배로서 존경한다. 이때 에서와 으로로서는 부사격 조사인데 잘 보면 모두 동사 앞에서 사용됐고 이 동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 부사어의 역할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어디에서 공부를 하는지 이거는 학교, 이 장소에서 공부한다. 그래서 동사를 더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소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죠. 그리고 돈으로 사다. 여기서도 그 사다를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사는 것의 수단, 어떤 수단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수단은 돈이다 라는 건데 동사를 더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이고 그리고 수단이라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로서 존경한다. 여기에서도 동사 존경하다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존경하는 대상의 직위가 선배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직위라는 의미가 더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부사격 조사를 보시면 모두 다 그 동사나 형용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와 그 부사격 조사는 어떤 의미가 더해진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부사격 조사는 그 부사어의 역할만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동사나 형용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역할만 할 수 있다는 반면에 보조사는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부사어가 될 수도 있다. 그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보조사와 부사격 조사를 구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 조사를 주어의 자리에도 넣어보고 목적어의 자리에도 넣어보고 부사어의 자리에도 넣어보면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보조사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보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차이까지 설명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그 조사의 특징과 그리고 조사의 결합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